혹시 최근에 편의점 가셨다가 이상한 걸 보셨나요? 저속노화 도시락이라는 게 계속 품절이더라고요. 그것도 젊은 사람들이 먼저 사간대요. 20대, 30대가 왜 벌써 노화를 걱정할까요? 의사 권영만입니다. 오늘은 요즘 젊은 층 사이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저속노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건 사실 50대 이상 분들이 더 절실하게 들으셔야 하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정말 많이 듣는 말이 있습니다. 선생님, 이제 와서 뭘 해도 늦은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금이 골든타임입니다. 왜 20대, 30대가 벌써 노화를 걱정할까요? 그분들은 알고 있습니다. 노화는 하루아침에 오는 게 아니라는 걸요. 지금부터 조금씩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시작할수록 효과가 크다는 걸 알기 때문에 미리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50대 이상 분들은 더 다급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안 하면 60대에 확 무너지고 70대엔 돌이킬 수 없는 상태가 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실제로 봤습니다. 50대 중반까지는 멀쩡하셨던 분이 60 넘어서 갑자기 당뇨 진단 받고 65대니까 무릎이 안 좋아지고 70대니까 혼자 걷기도 힘들어지는 경우를요. 그런데 반대로 50대부터 관리 시작하신 분들은 70이 넘어도 등산을 다니십니다. 손주 업고 뛰어다니십니다. 차이가 뭘까요? 바로 노화 속도입니다. 노화는 막을 수 없습니다. 시간이 가는 건 누구도 막을 수 없어요. 그런데 속도는 조절할 수 있습니다. 같은 60대인데 어떤 분은 40대처럼 보이고 어떤 분은 80대처럼 보이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편의점 도시락 품절 사태, 웃기는 얘기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젊은 사람들이 먼저 알아챘다는 겁니다. 혈당 관리가 노화 속도를 결정한다는 걸요. 저속노화 도시락이 뭐냐면 혈당을 급격하게 올리지 않는 식단입니다. 탄수화물을 줄이고 단백질과 채소를 늘린 거예요. 그게 전부입니다. 그런데 이게 노화 속도를 반으로 줄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 몸속에서는 노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혈관이 조금씩 막히고 근육이 조금씩 줄어들고 세포가 조금씩 손상되고 있습니다. 이게 쌓이고 쌓여서 어느 날 갑자기 무너지는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분들이 그 신호를 무시하십니다. 요즘 좀 피곤하네, 살이 좀 쪘네, 무릎이 좀 아프네 하면서 그냥 넘기십니다. 이게 노화의 시작입니다. 제가 진료하면서 가장 안타까운 경우가 뭐냐면 70 넘어서 오시는 분들입니다. 선생님, 이제 와서 뭘 해도 늦었죠? 늦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50대, 60대 때 시작했으면 훨씬 쉬웠을 거예요. 노화는 조용합니다. 천천히 오기 때문에 느끼지 못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확 무너집니다. 그래서 지금 아무 증상이 없어도 지금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20대, 30대가 저속노화를 실천하는 이유는 빨리 시작할수록 노화를 더 많이 늦출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50대 이상은 더 절실합니다. 지금이 마지막 기회일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은 제가 30년 넘게 환자분들을 보면서 실제로 효과를 본 방법들입니다. 복잡한 거 없습니다. 오늘 저녁부터 당장 시작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왜 같은 나이인데 누구는 젊어 보이고 누구는 늙어 보일까요? 이게 운이나 유전자 차이일까요? 아닙니다. 노화 속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노화 속도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뭘까요? 바로 혈당입니다. 혈당 관리가 노화 속도의 90%를 결정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락내리락하면 몸속에서 당화 반응이라는 게 일어납니다. 이게 뭐냐면 포도당이 단백질이랑 결합해서 세포를 망가뜨리는 겁니다. 이게 쌓이면 피부가 늙고 혈관이 막히고
신장이 나빠지고 눈이 나빠집니다. 당뇨 환자분들이 왜 합병증이 많을까요? 혈당이 높으면 이 당화 반응이 계속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같은 나이인데도 당뇨 있는 분들이 훨씬 늙어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이건 당뇨 환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혈당이 정상 범위라고 해도 식사 후에 급격하게 오르면 똑같이 노화가 진행됩니다. 이걸 혈당 스파이크라고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공복에 커피 한 잔, 토스트 한 조각 드시죠? 점심에 국수나 덮밥 드시고 저녁에 흰 쌀밥에 찌개 드시죠? 이게 전부 혈당을 급격하게 올립니다.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면 췌장에서 인슐린을 급하게 쏟아냅니다. 그러면 혈당이 급격하게 떨어지면서 피곤해지고 졸리고 또 단계 당기고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이게 하루에 3번씩 1년에 1000번 넘게 반복되면 어떻게 될까요? 혈관이 망가집니다. 췌장이 지칩니다. 세포가 늙습니다. 이게 바로 노화입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게 근육입니다. 근육은 40대부터 매년 1%씩 줄어듭니다. 아무것도 안 하면 70대엔 절반이 됩니다. 근육이 왜 중요할까요? 근육은 포도당을 저장하는 창고입니다. 근육이 많으면 혈당이 오르는 걸 막아줍니다. 그런데 근육이 줄어들면 같은 걸 먹어도 혈당이 더 많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근육이 줄어들면 기초 대사량이 떨어집니다. 똑같이 먹어도 살이 찌고 배가 나오고 팔다리는 가늘어집니다. 이게 노인 체형입니다. 근육이 줄어들면 낙상 위험도 커집니다. 70대 이상 분들이 넘어져서 골절되면 그게 사망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근육 관리가 생명과 직결됩니다. 세 번째가 수면입니다. 잠을 제대로 못 자면 노화가 2배 빨라집니다. 왜냐하면 잠잘 때 성장 호르몬이 나오거든요. 이게 세포를 회복시키고 근육을 유지시키고 면역력을 높입니다. 나이 들수록 잠이 줄어든다고 하시는데 이건 자연스러운 게 아닙니다. 수면의 질이 나빠지는 겁니다. 새벽에 자꾸 깨고 깊이 못 자고 자도 피곤하고 이게 노화를 부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게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혈당이 불안정하면 잠을 못 잡니다. 잠을 못 자면 근육이 줄어듭니다. 근육이 줄어들면 혈당이 더 올라갑니다. 이게 악순환입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봤습니다. 같은 60대인데 어떤 분은 40대처럼 활기차고 어떤 분은 80대처럼 힘들어 하십니다. 차이가 뭘까요? 혈당 관리를 했느냐 안 했느냐입니다. 근육 운동을 했느냐 안 했느냐입니다. 잠을 잘 잤느냐 못 잤느냐입니다. 이게 전부입니다. 유전자는 20%밖에 영향을 못 미칩니다. 나머지 80%는 생활 습관입니다. 지금부터라도 바꾸면 됩니다. 세포 노화는 되돌릴 순 없습니다. 그런데 속도는 반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아니, 3분의 1로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10년은 더 젊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뭘 해야 할까요? 복잡한 거 없습니다. 오늘 저녁부터 당장 시작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첫 번째, 아침 첫 한 잔을 바꾸세요. 공복에 커피 드시지 마시고 미지근한 물에 식초 한 스푼 타서 드세요. 이게 하루 혈당을 안정시킵니다. 식초가 왜 좋으냐면 식초 속의 초산이 포도당이 혈액으로 흡수되는 속도를 늦춰줍니다. 그래서 식사 전에 식초물을 마시면 혈당 스파이크를 30% 줄일 수 있습니다. 사과 식초가 좋다고 해서 요즘 에삽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젊은 사람들이 먼저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50대 이상한테 더 필요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양치하고 미지근한 물 한 컵에 사과 식초 한 스푼 넣어서 마시세요. 이게 전부입니다. 이것만 해도 하루가 달라집니다. 두 번째, 식사 순서를 바꾸세요. 밥부터 먹지 마시고 채소부터 드세요.
그 다음에 고기나 생선, 마지막에 밥 드세요. 왜 순서가 중요하냐면 채소를 먼저 먹으면 식이섬유가 위장에 깔립니다. 그러면 나중에 들어오는 탄수화물이 천천히 흡수됩니다. 그래서 혈당이 천천히 올라갑니다. 반대로 밥을 먼저 먹으면 탄수화물이 빠르게 흡수되면서 혈당이 급격하게 오릅니다. 똑같은 음식을 먹어도 순서만 바꾸면 혈당 반응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실제로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똑같은 식사를 했는데 채소를 먼저 먹은 그룹은 혈당이 50% 덜 올랐습니다. 순서만 바꿨을 뿐인데요. 저는 환자분들한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밥그릇 앞에 반찬 그릇 놓으세요. 반찬부터 두세 젓가락 드시고 그 다음에 밥 드세요. 이게 전부입니다. 세 번째, 단백질을 늘리세요. 아침에 계란 2개, 점심에 고기나 생선 한 토막, 저녁에 두부 반모. 이 정도만 드셔도 근육이 유지됩니다. 나이 들수록 단백질이 더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근육 합성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젊을 때는 단백질 조금만 먹어도 근육이 만들어지는데 나이 들면 더 많이 먹어야 합니다. 권장량이 체중 1kg당 1g입니다. 60kg이면 하루에 60g 드셔야 합니다. 계란 하나에 6g, 고기 100g에 20g 정도 들어 있습니다. 단백질을 충분히 드시면 근육이 유지되고 배고픔도 덜하고 혈당도 안정됩니다. 단백질은 혈당을 천천히 올리거든요. 네 번째, 식사 후에 10분만 걸으세요. 설거지하면서 제자리 걸음이라도 좋습니다. 식사 후에 움직이면 혈당이 근육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혈당 스파이크를 막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식사 후 15분 걷는 것만으로도 혈당을 20에서 30% 낮출 수 있습니다. 격한 운동 안 해도 됩니다. 천천히 걷기만 해도 효과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 잠들기 전에 스트레칭 10분 하세요. 맨발로 바닥에 앉아서 다리 쭉 펴고 발목 돌리고 허리 좌우로 돌리고 목 천천히 돌리고 이게 전부입니다. 이렇게 하면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되면서 잠이 깊어집니다. 그리고 성장 호르몬 분비가 늘어나면서 세포 회복이 빨라집니다. 여섯 번째, 물을 자주 마시세요. 하루에 1리터 반에서 2리터. 한 번에 많이 마시지 말고 조금씩 자주 마시세요. 물이 부족하면 혈액이 끈적해지면서 혈관이 막힙니다. 신장 기능도 떨어집니다. 피부도 건조해집니다. 물만 충분히 마셔도 노화 속도가 느려집니다. 이 6가지만 기억하세요. 아침 식초 물, 식사 순서 바꾸기, 단백질 늘리기, 식후 걷기, 자기 전 스트레칭, 물 자주 마시기. 이게 전부입니다. 복잡한 거 없습니다. 돈 들지 않습니다. 시간도 많이 안 걸립니다. 그런데 이것만 해도 3개월 뒤에 몸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제 반대로 절대 하시면 안 되는 것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지금 당장 끊으셔야 합니다. 첫 번째, 아침 공복 커피. 이거 정말 많이 하시는데 굉장히 안 좋습니다. 공복에 커피를 마시면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급격하게 올라갑니다. 그러면 혈당이 오르고 불안해지고 소화도 안 됩니다. 그리고 카페인이 위산 분비를 자극해서 속이 쓰립니다. 커피 드시려면 아침 식사 후에 드세요. 공복엔 절대 안 됩니다. 두 번째, 과일 주스. 건강하다고 생각하시는데 이게 노화를 부릅니다. 과일을 갈아서 주스로 만들면 식이섬유는 사라지고 당분만 남습니다. 그래서 혈당이 콜라보다 빠르게 올라갑니다. 과일은 그냥 통째로 드세요. 갈지 마세요. 세 번째, 흰 쌀밥.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흰 쌀밥은 도정 과정에서 식이섬유와 비타민이 다 사라지고 탄수화물 덩어리만 남습니다. 그래서 혈당을 급격하게 올립니다. 현미나 잡곡밥으로 바꾸세요.
아니면 밤양을 반으로 줄이세요. 이것만 해도 혈당 관리가 됩니다. 네 번째, 과식. 배부르게 드시지 마세요. 나이 들수록 소화 능력이 떨어집니다. 한 번에 많이 먹으면 소화가 안 되면서 염증이 생깁니다. 그리고 혈당도 급격하게 올라갑니다. 80%만 드세요. 조금 부족한 듯하게 드시는 게 장수의 비결입니다. 다섯 번째, 야식. 저녁 8시 이후엔 아무것도 드시지 마세요. 밤에 먹으면 소화도 안 되고 혈당도 안 떨어지고 잠도 못 잡니다. 그리고 성장 호르몬 분비가 막혀서 세포 회복이 안 됩니다. 배고프시면 물 드세요. 따뜻한 차 드세요. 음식은 절대 안 됩니다. 여섯 번째, 앉아만 있기. 하루 종일 앉아만 계시면 근육이 빠르게 줄어듭니다. 1시간마다 일어나서 5분이라도 걸으세요. 화장실 다녀오는 김에 집안을 한 바퀴 도세요. 이것만 해도 근육 손실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 격한 운동. 갑자기 무리하게 운동하시는 분들 계신데 이게 오히려 위험합니다. 나이 들면 관절이 약해집니다. 갑자기 달리기 하거나 무거운 거 들거나 무리하게 운동하면 다칩니다. 다치면 회복이 느리고 그동안 근육이 더 빠집니다. 운동은 천천히 꾸준히 하세요. 매일 30분 걷기가 일주일에 한 번 등산보다 낫습니다. 여덟 번째, 불규칙한 수면. 매일 다른 시간에 자고 일어나시면 안 됩니다. 우리 몸은 리듬이 있습니다. 같은 시간에 자고 같은 시간에 일어나야 호르몬이 제대로 분비됩니다. 불규칙하면 몸이 혼란스러워서 노화가 빨라집니다. 아홉 번째, 스트레스 방치. 화나고 답답한데 그냥 참으시면 안 됩니다. 스트레스는 코르티솔을 올립니다. 코르티솔이 높으면 혈당이 오르고 혈압이 오르고 면역력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수면도 방해합니다. 화나면 걷거나 심호흡하거나 누군가한테 얘기하세요. 혼자 사귀지 마세요. 열 번째, 담배와 과음. 이건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담배 한 개비가 10분씩 수명을 줄입니다. 술은 간을 망가뜨리고 뇌세포를 죽이고 근육을 분해합니다. 지금 당장 끊으세요. 이 10가지가 노화를 부르는 습관들입니다. 이 중에 하나라도 하고 계시면 오늘부터 끊으세요. 안 그러면 아무리 좋은 걸 해도 소용없습니다. 그럼 실제로 저속노화에 성공하신 분들은 어떻게 달라지셨을까요? 제가 진료하면서 봤습니다. 50대 중반부터 관리 시작하신 분이 70이 넘었는데도 등산을 다니십니다. 무릎도 멀쩡하고 혈압도 정상이고 당뇨도 없습니다. 반대로 똑같은 나이인데 관리 안 하신 분은 60 중반에 벌써 무릎 인공관절 수술하고 당뇨약 먹고 혈압약 먹고 걷는 것도 힘들어 하십니다. 차이가 뭘까요? 50대부터 10년 동안 뭘 했느냐입니다. 저속노화를 실천하신 분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째, 매일 합니다. 한두 번 하고 마는 게 아니라 매일 꾸준히 합니다. 아침 식초 물, 식사 순서, 식후 걷기 이걸 매일 합니다. 둘째, 작게 시작합니다. 한꺼번에 다 바꾸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씩 천천히 바꿉니다. 그래야 오래 갑니다. 셋째, 완벽하지 않습니다. 가끔 과식하기도 하고 가끔 늦게 자기도 합니다. 그런데 다음날 다시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실제로 3개월만 해도 몸이 답합니다. 혈당 수치가 떨어지고 체중이 줄고 피곤함이 줄어들고 잠이 깊어집니다. 6개월 하면 더 확실해집니다. 피부톤이 밝아지고 배가 들어가고 다리에 힘이 생깁니다. 1년 하면 완전히 달라집니다. 손주 업고 뛰어다닐 수 있고 여행 다닐 수 있고 계단 오르는 게 편해집니다. 제가 실제로 들었습니다. 선생님, 친구들이 나보고 젊어졌대요. 요즘 손주가 할머니 안 늙었다고 그래요.
아침에 일어나는 게 예전보다 훨씬 가벼워요. 이게 저속노화의 효과입니다. 10년 뒤를 바꾸는 겁니다. 지금 50대시라면 60대에 완전히 다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지금 60대시라면 70대에 등산 다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70대시라면 80대에도 혼자 걸어 다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시작하면 됩니다. 20대, 30대가 저속노화를 시작한 이유는 빨리 시작할수록 효과가 크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50대 이상도 늦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금이 골든타임입니다. 노화는 막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속도는 조절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속도를 반으로 줄이면 10년은 더 젊게 살 수 있습니다. 편의점 도시락 품절 사태, 웃긴 얘기 같지만 거기엔 이유가 있습니다. 혈당 관리가 노화 속도를 결정한다는 걸 사람들이 깨닫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아침 식초 물 한 잔, 식사 순서 바꾸기, 단백질 늘리기, 식후 걷기, 자기 전 스트레칭, 물 자주 마시기. 이 6가지만 기억하세요. 이게 전부입니다. 그리고 끊으셔야 할 것들. 공복 커피, 과일 주스, 흰 쌀밥, 과식, 야식, 앉아만 있기, 격한 운동, 불규칙한 수면, 스트레스 방치, 담배와 과음. 이것만 지켜도 10년 뒤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됩니다. 지금 시작하면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손주 손잡고 공원 산책하는 할머니, 등산 다니는 할아버지, 여행 다니는 60대, 그게 바로 여러분이 될 수 있습니다. 저속노화, 어려운 게 아닙니다. 오늘 저녁부터 시작하세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건강 지킴이 권영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